지내셨죠?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오늘 하면은 이제 배철원 교수의 이리한 리더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하고 숙고의 시간을 좀 가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장시간 어쨌든 리더라는 이 타이틀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사업적으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굉장히 또 좀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뭐 바로바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아메 사업을 오래 해본 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느냐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또 도태되느냐 그런 어쩌면 기로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작용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역사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또 참고로 우리 어떤 삶의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각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내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답습하면서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갖고 나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철원 교수의 이디한 리더 이제 내 차트 4 리더의 원칙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야, 자, 리더의 원칙. 무엇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인가? 원칙은 리더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문법이다. 어,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런 어떤 내가 원칙과 또 그런 어떤 신념,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남다른 탁월함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어쩌면 내 목숨도 이렇게 불사할 정도의 그런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리더는 단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소유자다.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회사를 하면서 뭐 많은 어떤 과정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지만은 어떻든 이 원칙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암의 사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어떠한 또그 리더로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삶은 어떤 역경이나 유혹의 폭풍도 단호하게 극복한다. 예. 우리가 암웨이가 됐든 달인이 됐든 간에 그런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그 원칙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게 또 그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칙을 어긋나 가지고 잠깐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뭡니까 좀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함의 탑을 다시 더 큰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올 수 있다. 원칙이란 마음속에 숨겨진 자신의 고유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조화롭게 배치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원칙은 자신의 삶을 숭고하고 탁월하게 만드는 단순한 인생의 성공 공식이다. 어느 누구도 나의 원칙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내가 결정하고 나만이 지키는 어떤 원칙. 그래서 쭉 제가 이 책이 있습니다. 레이 다일로 이 이제 그 원칙 8가지 이렇게 쭉 책이 있던데 자 어떻든 저만의 또 암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던 원칙들이 있어요. 원칙들이 제 다이어리에도 써졌고 막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책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한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세웠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40대에 세웠던 원칙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03년도에 이렇게 트리플을 가다가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2003년도에 MJ 그랜드 보너스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트리플을 가고 못 가고 보너스가 거의 3억 차이가 났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3억을 우리가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이 원칙을 세웠던 게 어쩌면 또 그게 기반이 돼서 FCA까지 오게 되는 좀 아마 좀 결정적 요인 같아요. 물론 저만의 힘이 아니라 또 우리 김메리도 힘도 있었고 같이 했지만 어떻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 원칙을 세웠던 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시행했고 실행했고 행동으로 보였고 그리고 감히 이 원칙에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 감사. 네, 감사죠. 스폰서, 파트너. 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감사는 고통스러울 때, 내가 손해 본다고 느낄 때, 내 노력이 헛되이 될 때, 예. 정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받아들인 것 자체, 제품이라든가 어떤 희망, 이런 어떤 그 아메이 사업의 철학과 가치를 내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 내 파트너가 제대로 안 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스폰서가 좀 말을 함부로 하겠다 분노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관문이 그럼에도 감사라. 그런데 쉽지가 않죠. 뭐 말로서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 이야기 하더라고. 막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탁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이 너무 혼란한 거야.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는 거야. 그래서 30분을 나가지를 못했대.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은혜가 사라진다. 그래서 주차장에 사라진 경우가 많대요. 참 감사한다는 게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사업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파트너가 됐든 스폰서가 됐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 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을 남에게 찾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죠. 그 원인을 나에게. 뭐 제가 뭐 이게 어떤 성의 군자라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정화된다는 거죠. 그래,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노. 암의 사업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파트너가 SP 한다고 지금 내가 화를 낼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가 2003년도에 15일 지나서 그 파트너를 불러가지고 정말 제가 I am sorry, 미안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못했고 그래서 처음처럼 다시 도와주겠다. 저 진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또 그 기반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두 번째가 겸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 그래도 불구하고 다사진. 이건 제가 서울에 가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제가 챗GPT에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부자가 되라고 그랬더라고.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메사합은 청부사장 깨끗한 부자잖아요. 예. 얼마나 아메사합의 소득이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가. 물론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봐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방을 나가다가 문지방에 이마를 찐 거예요. 이마를.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다친 법이 없을 것이네. 사실 겸손한 사람은 더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트리플 다이아몬드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김일두님이 무대에서 90도 인사하는 것 보고 아미를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성공하신 분이 저 정도의 겸손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이 사업이 괜찮은 일이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고개가 안 숙여져, 안 숙여. 마음이 불편한 스폰서 보고도
확 돌아버려 얼굴을. 얼마나 불손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의하면 불손한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또 스스로가 본인이 그걸 알겠죠. 내 마음이 뭔가 불순하다. 네. 세 번째는 학습, 배우는 자세를 갖자. 폴리첸도 그죠? 항상 학습,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그게 아니죠. 예. 모든 사람도 배울 점이 있다. 이걸 받아낸다는 거 뭐 쉽지가 않죠. 아, 저분은 왜 저러지? 그럼 아메 사회 철학인 개인 가치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지가 뭔데 나를 판단하나? 예, 정말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사실 진리처럼 여겨지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리더감만 찾는 거예요. 리더감만. 스폰서님 드디어 리더가 떴습니다.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리더감을 찾는데 어떻게 그분이 계속적으로 나와 사업을 하겠는가? 어느 순간에 자기 눈에서 벗어나면 리더감을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학습, 이 감사 겸손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은 저는 학습인 탱화. 탱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 겸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필사를 합니다. 뭐 노노 맹자 어떤 명심보감. 그런데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 문구 하나가 정말 암메사의 전체 경험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남을 교만한 자는 남을 해롭게 하나 좋은 자는 남을 이롭게 한다. 리더는 교자가 되지 않고 좀 어리숙한 데가 있고 순박한 구석이 있는 절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양갱이국이 비록 맛이 좋을지라도 무사람 입을 고르게 맞추기는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뭇 백성의 마음을 고르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꾸준히 제가 거의 한 20년을 필사해 왔어요. 저희 집에 서재 있는 노트가 이 필사 노트가 아마 굉장히 여러 권 될 거예요. 나중에 그게 제 유산이 되겠죠. 그 필사를 통해서 저는 이제 끝없이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50대가 됐어요. 50대 FC가 됐어요. FC가. 그래가지고 환란을 당했어요. 환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나갈 일 없더라는 거죠.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목이. 그러면서 제 사업을 정리했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쩌면 시련과 역경이 우리한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칙을 세웠죠. 어떻게 이런 게 좀 잘 해가 같아. 이건 제 다이어리에 처음 앞면에 기록돼 있습니다. 첫 번째, 분노는 돈이다. 요즘 이 말을 많이 쓰더라고. 화를 한번 냈다가 제가 삽을 정리했거든요. 너무너무 제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니까, 살면서.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저는 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5년을 노력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정성을 쏟은 그 거래처인데, 현대자동차 1차 밴드.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를 통해서 저희들 매출액이 한 달에 아마 한 1억 5천에서 2억 됐거든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본사에서 이익을 나지 못하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대리점 마진 줘야 되지, 또 거기에 해야지. 그리고 그래서 그 업체를 본사로 넘겨라. 그럼 못 넘긴다 그래서. 그럼 물건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제가 분노는 돈이다. 두 번째는, 내가 분노할 때 절대로 결정하지 마라. 이 결정은 절대 좋은 결정이 아니더라. 우리가 성질 날 때 결정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네. 세 번째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 결론을 내려라. 나한테 원인을 찾으라는 거야. 나한테. 어떤 문제를 자꾸 밖으로 돌리면은 끝없이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윈윈을 생각해요. 이게 이런 결정을 할 때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지. 우리가 문제는 어떤 거죠? 윈로스 또는 로스윈. 상대방은 잃고 나는 얻고, 나는 잃고 상대방은 얻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가장 나쁜 게 뭐죠? 로스. 너 죽고 나 죽자. 그것은 모두가 패망의 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이 50 넘어서 남 탓하지 마라. 지 탓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다 하겠습니까? 하려고 발버둥을 칠 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어쨌든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이 끝없이 이런 부분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만 지키면은요, 저는 암에서 문제 없어요. 절대 문제. 암의 제품이 문제입니까? 회사가 문제입니까? 예? 보너스가 문제입니까? 암이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완벽할 거예요. 문제는 뭐죠? 암의 예사를 하고 있는 우리죠.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 겸손, 학습이 아니라 탱크 안 하면요, 금방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 이거 뭐 무섭죠. 내가 누군데 겸손? 고개 안 숙이죠. 네. 자, 60대죠, 60대. 이제 좀 60대가 먼저 이순. 순리를 깨달은. 네. 이것도 제 다이어리에 좀 더 적혀 있거든요. 왜 적은지 아세요? 실행이 잘 안 되니까 적는 거예요. 실행이 된다면 이거 적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교적으로 좀 더 깊게 그래서 순종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그런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갖자. 네. 이제는 파트너들 정말 50조를 모시고 베가스를 가시고 또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이 그런 비전 보너스와 비전 트립 라스베가스를 갈 건가? 사실 저 굉장히 이 그 2003년까지 그 목표에 제 스스로가 저는 몰입돼 있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안 쓰거든요. 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이 여겨서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제 사실 저의 어쩌면 일상의 루틴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하는 삶. 네. 어쨌든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이라는 게 돈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내가 포용하고 그래서 요즘 침묵의 힘을 좀 받아들이려 합니다. 침묵의. 예? 말보다는 침묵이 훨씬 더 강한 웅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끝없는 자기 단련. 예. 쉽지가 않죠.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동백섬 이 떼약볕에 달리러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백섬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좀 늦게 나가도 이 반절은 숲으로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져 있어. 그래서 뜨거운 햇빛을 안 맞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무시겠나? 꼭 동백섬을 돌고 제가 해운대 백사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식감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희도 이 떼약볕에 왜 뛰냐 이거야. 탐니도 얼굴이 햇빛에 까맣게 걸려가지고 가면 좋겠냐고. 나도 그렇다.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동백섬만 돌았는데 동백섬 반절은 또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깨달은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상이 그런 걸 할 때 그런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야, 이것만 50% 왔다 갔다 해도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 왜 꼭 대학볕에 그 한 바퀴를 돌려고 했는가. 요즘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얼음물 한 통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딱 나누면 이제 냉동실에 얼음이 녹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투명 유리병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딱 나눠보세요. 그럼 얼음발이 쫙 뻗어요. 너무너무 아름. 막 그것을 좀 사진으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얼음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팍 뻗어. 그게 이제 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얼음 분자와 물 분자가 다르다는 거죠. 이 얼음 분자에는 얼음 핵이 있는데 이 핵이 에너지를 얻으면은 흡수하면은 얼음이 되고 방출하면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팍 뻗은 게 이제 얼음 분자에 있는 핵이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 딱 보면서 '그래. 응? 부정적인 사람은 병류와 같은 존재다. 0.1%의 부정을 조심해라.' 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인제 좀 녹으면은 마시고 머리에다 촥 이렇게 부으면은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게 제 아침에 일상 루틴이에요. 끝없는 자기 단련. 그리고 예 참자, 참자, 참자. 참으면 안 되죠. 예. 그렇지만은 끝없이 어떤 이런 참자를 3번 외치면은 좀 평화가 오더라고요, 평화가.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봤네요. 전반의 원칙이고 또 제가 이걸 지키려고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많이 써 놓고 매일매일 한 번씩을 봅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든 한번 해 보자.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 가지고 또 집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감사 겸손 이게 어떤 언어도 사실 상대방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은 또 그게 전달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리더의 원칙 발견. 자 어떻게 그러면은 내 삶의 원칙을 발견할 건가?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주제로. 자 첫 번째 지혜와 해안을 가져라. 그러니까 낙그바라는 이제 아마 이게 그 뭐 저 어디입니까?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시면, 시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혜와 해안이라는 뜻인데 낙그바가 그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자기만의 어떤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자기 삶의 원칙을 정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방금 제가 "분노는 돈이다." 그랬듯이 저는 그게 엄청난 제 삶에 사실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네. 절대 분노할 때 결정하지 말자. 네. 뭐 화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일상에. 두 번째는 조화, 조화. 다리우스. 이제 그 페르시아 대왕인 키루스의 아들 이제 캄비세스가 죽고 용변으로 갔던 이제 다리우스가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의 대왕이 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그렇게 창건은 키루스겠지만 반석에 올려놓은 것은 다리우스죠. 그러면 이 제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것은 다리우스 대왕의 조화였다는 거죠. 조화. 어쨌든 조화를 가져야만이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가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안티고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오이디푸스 왕 큰 딸이에요, 딸. 이 그리스 비구에 나온 이야기인데 누가 뭐라 해도 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영은 절대로 이렇게 그 인간이 던져준 먹이를 먹지 않고 상한 먹이를 죽은 고기를 먹지 않고 하늘을 나는 이렇게 봉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폭풍아 쳐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새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저는 그게 우리가 뭐 암의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 또는 뭐 할인 판매 또는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인제 저만의 어떤 그 원칙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단지 물만 흐릴 뿐이다. 예.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인간의 유일한 극복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자신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한 사람이 초인이다, 초인. 자라투스트라가 초인. 예. 이 자라투스트라는 인간을 한쪽은 짐승이 다른 한쪽은 초인이 잡아당기는 팽팽한 밧줄로 여겼다. 이 밧줄은 보이지 않는 심연 위에 팽팽하게 묶여 있다는 거죠. 초인이 뭐라 했다?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한 사람이 초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초인입니다. 초인. 분명히
다른 한쪽에 짐승이 있었을 거예요. 가지 마라 오늘. 사람도 별로 없다. 날씨는 덥다. 차는 막힌다. 저도 아침 일어날 때 항상 둘이 싸우거든요. 좀만 더 자라. 일어나라. 예? 그래서 인디언 속담 있다잖아요. 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안에는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네가 어느 늑대에 밥을 주니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착한 늑대가 밥을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가 밥을 주면 악한 늑대 밥을 주면 악한 늑대 이기듯이 어쩌면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는 이 밧줄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나. 예? 그래서 에스베를 성취한 리더님은 밧줄에서 이긴 거죠. 근데 분명히 에스베를 도전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짐승한테 먹힌 거죠. 다음에 가지 뭐. 예. 인간은 선과 짐승과 신, 아름다움과 추함, 향기와 악취, 정의와 불의가 팽팽하게 맞서는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맞서고 있죠. 인간의 내면에는 초인과 짐승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게 영호상박하고 있다. 그가 리더인 이유는 남을 정죄하거나 정화하기 전에 자신을 정죄하고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죠? 내 마음이 편해야, 내 마음이 용서해야, 내 마음이 이해를 해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아메 사회 참 어렵고도 쉬운 게, 그죠?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직장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말 안 들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죠, 그죠? 감봉 처분하거나 처벌하거나. 예? 요즘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난다는데, 어,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을 내가 주고 또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하관계의 그런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요즘은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저도 상사로부터 조인트도 까졌거든요. 술을 못 먹는다고. 얼마나 열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조직을 떠난 순간에 어떻습니까? 너는 죽었어. 바로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죠. 그렇지만 암의 사업은 그런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 명령도 할 수 없다. 안 나와. 안 나온 대로 소가리를 하고 있고 하면 한 대로 또 기뻐하고 또 안 나오면 쫓아가고. 예.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맺어지면 평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조희 박사님의 그 테이프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암의 사업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결합된 시스템. 성선은 뭐예요? 당신들이 여기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거죠. 안 온다 해서 제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성악설은 뭐예요? 당신은 탱커라는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약간의 강요성을 가지고 하란 대로 한다는 거죠. 하란 대로 했을 때 본인들이 습관이 되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성설과 성악설이 결합된 시스템이다. 너무 그때 충격이었어요. 정말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메 사업에 그런 어떤 미팅 모임을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라. 우리는 약속이다, 약속.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믿고 또 이번 아니면 다음 달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정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정죄하고 정화해보라.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모든 문제 해결되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남 탓하지 마라. 예.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제가 50대에 터득한 거예요. 어떻든. 예. 그러니까 어떻든 뭐 해가지고 우리가 또 FC가 되고 FC가 됐지 않았나.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 이번에 서울 가서 그분들이 2002년도 저희들하고 이제 파운드스 더블 동기였거든요.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IBM 그 IBM 사장까지 하셨죠. 응? 부인은 이제 정치학 박사였고 뭐 학력 능력 따지면 벌써 FC를 가고도 남았죠. 그런데 울산에 있는 우리는 평범한 주부의 평범한 직장인. 그래서 축하해요 김창ам 리더님. 지금도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파운드 더블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더라. 그럼 왜 우리는 FC가 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결핍이었다. 꾸준히 성장해야 되고 보너스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저희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했지 않았나. 예? 저희 드리블드 그룹에 얼마나 많은 다이아가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정말 남아있는 건 대단하지만 또 많은 어떤 그런 영향도 받았겠죠. 예. 그래서 정말 남을 정제 정화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정제하고 정화시키는 게 그죠? 우리가 리더가 되는 길이 아닌가. 예. 자, 리더는 자신의 심연에 존재하는 양심의 소를 경청하고 자신도 모르게 축적한 이기심이라는 오래된 자를 유기해야 한다. 제가 그 이분의 이제 우리 시면 그리고 뭐 이대한 리더 또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제가 이제 강연과 그분들의 책을 처음 다 보면서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서울대 교수를 때려치고. 예. 네.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메이 사회 경험적으로 저한테도 이렇게 가슴으로 울리고 있지 않는가. 예. 이기심. 예. 끝없는 이기심은 절대로 리더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어느 정도 양심을 저버리고 타협한다고 조종한다. 이 타협에는 배신, 속임수, 핑계 그리고 비겁이 숨어 있다. 남들은 모르겠지. 설마 뭐 이것 좀 한다 해서 문제가 되겠어? 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내 양심을 좀 내려놓고 해도 문제 없겠지. 예. 문제 없습니다. 단기간에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이게 드러나다. 우리가 살면서 그죠? 뭐 일시적인 찰나의 성공을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찰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지속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남한테 찾으면 절대로 이렇게 더 확장할 수 없죠. 끝없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문제지? 예. 그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변화하고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는가. 타협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만물을 움직이는 원칙인 인과 법칙에 대한 전면부의자 도전이다. 예.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인과 법칙, 반드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게 흔들린다.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유작 엘리 로타르는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원칙인 양심을 이렇게 조각했대요. 본인의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자, 그분은 자신이었다. 이 조각은 자신이었다. 자코메티는 자신의 몸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했다. 자신이 기꺼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삶의 원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나는 비록 내가 조각가지만 이 군더더기 그런 그 부분은 이거였죠. 뭐 배신, 속임수, 핑계, 비겁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제거하니까 뼈대만 남더라. 그렇듯이 내 삶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제가 이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읽었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저쪽 이제 그 지금의 이라크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번역을 잘못했는지 좀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좀 많이 들었는데 자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그 이제 유프라데스 그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의 그 국가의 왕입니다. 길가메시. 그럼 우리가 성경은 몇 년도에 쓰였다 그랬죠? BC 1700년에 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길가메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이제 성경을 쓰는데 영향을 줬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 길가메시라는 왕이 이제 국가를 다스리면서 깨달은 게 자, 지혜와 해안을 가져야 된다. 지도자는. 리더는 이런 지혜와 해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혜와 해안은
낙급아 이런 시면을 경험을 해야만이 이런 지혜와 해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또 다른 당신을 발견하였습니까? 이건 절대로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없죠. 예. 자, 낙그바는 고대 바빌로니아 언어인 아카드어로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철원 교수 이분이 9개 국가의 고대 언어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성형 문자도 다 해독하죠. 히라보, 뭐 페르시아어, 산스크리어, 예, 대단한 분입니다. 하버드대 이제 그 언어학 박사를 마셨죠. 자, 깊은 바다 혹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면, 그러니까 낙그바 시면이란 거죠. 자, 낙그바는 시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자, 낙그바 시면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험한 여정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과 해안이다. 예. 또는 지혜와 해안 이런 여기는 지혜와 해안이라고 써놨네요. 예.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사실 책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거죠. 많은 그런 경험,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안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구나. 예. 그것은 이 지식과 해안은 이 낙과 이 시면이라는 그 어쩌면 그 깊은 바다가 됐든 또는 삶의 아주 엄청난 그런 시련의 시간이 됐든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 지식과 해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메사합이 대단한 게 어떤 거죠? 여러분 핀만큼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별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FC 올 때까지는. 그것을 내가 매순간매순간 경험하면서 나의 원칙을 지키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어떤 느낌이 드네요. 자, 둘째는 물질적 의미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다. 영웅 길가메시는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트나피슈팀을 찾아가 영생의 비밀을 묻는다. 이게 이제 지하 세계에 사는 사람이죠. 우트나피슈팀은 인간을 영원히 젊게 만들어주는 블루투가 있는 페레시만 깊은 바다 깊은 곳을 알려준다는 거. 이제 그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어떤 그런 안내자.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뭐 좀 이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읽은 그 어떤 책으로는 이 길가메시가 이제 블루를 찾아서 페르시아만의 깊은 바다로 가는 여행 이야기거든요. 길가메시.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아에 이게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기항을 하다가 지하세계 하데스의 안내를 받아서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됐구나. 그리고 그게 어디로 또 연결되죠? 예, 단테의 신곡, 지옥에 연결돼요. 하여튼 그런 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낙그바는 바다 가장 깊은 장소다. 그래서 그 거북이도 이 등 껍질을 단단하게 해서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배 밑바닥에 그러니까 그 거북이 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심연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자, 영웅.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죠. 자기 삶에. 그럼 이 영웅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반드시 완수해야 될 고유한 임무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도 영웅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블루츠를 찾아 나섰는데 어쨌든 누구나 이런 영웅을 꿈꾸는 겁니다. 예. 자기 신뢰는 영웅을 탄생시키는 첫 관문이다. 예. 아멘가 똑같지 않나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해. 어떤 일도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를 믿어. 이게 영웅 탄생의 첫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쓰지 않는 단어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원래. 원래 내가 그랬어 좀. 아이고 뭐 하다가 3개월 하다 때려쳤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너희들도 그냥 한번 해봐. 뭐가 맞을지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충 해 대충. 대충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평전을 보면은 그 우리 아이폰이 그렇게 꼼꼼하게 만든 게
그 양아버지가 목수였어, 목수. 예. 그 양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서랍장을 만드는데 그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 서랍장 뒷칸까지도 대패질로 깨끗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잡스가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그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톱질 대패질 하면서 만드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남이 보이지 않는 이곳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잡스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플폰을 만들 때 그 애플폰을 뜯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못 뜯게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디자인과 이것을 너무 꼼꼼히 체크하니까 막 이 직원들이 막 열받은 거예요. 잡스 물어본 거죠. 왜 사장님 왜 그 소비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하냐고. 이게 애플 뭡니까 아이폰이 아이폰.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그렇게 유명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디자인과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완벽한 이런 부분을 추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안 보면 안 보이는 것은 대충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꼭 사건이 터지면 그게 터지죠. 자, 거룩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친숙한 진부한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이다. 그래서 결별하고 지금 왔잖아요. 기원전 24세기 최초의 셈족 왕국을 건설한 사르곤, 12세기 히브리인을 이끈 유대 민족 모세, 서양 문학의 효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의 주인공인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 로마 건국의 시조 아이네아스와 현대 그룹 정주행의 장 전부 다 결별했다는 겁니다. 고향을 통해서. 그 영웅이 된 거죠. 제가 그 리더의 품격에 이제 그 책은 써놨지만 발간 안 했죠 아직. 네, 거기에 이게 이제 썼어요. 정정회장의 그 황소 몰고 간 이야기가 신문 스크롤에 나왔더라고. 가지고 몇 마리를 보낸지 아세요? 501마리. 왜 500마리를 보내지 않고 501마리를 보냈는가? 1001마리인가 501마리인가 보냈는데 그 한 마리 의미를 둔 거죠. 새로움이 또 그 한 마리라는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강원도 홍천입니까? 거기에 탁 소 500마리를 끌고 고향에 기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이와 같은 영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려는 모험을 감행했다. 정정회장 그 자서전 보면 어떻습니까? 그 홍천에서 그 농사일 그 온열 대학교 때 벼를 이렇게 이제 우리 변호사면은 그 피를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서당도 다니고 했는데 이 젊은 혈기에 이 온열 대학교 때 그 논에 가가지고 그 피를 뽑고 있으니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지금 이 논에 지금 피 뽑을 지금 사람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장에 가서 섭한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택킨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또 아버지가 한 두세 번 찾아옵니다. 너는 장남이고, 네가 농사를 지어 동생들 교육을 시키고 가자, 가자. 그래서 또 아버지가 간청하니까 또 한 번 갔어요. 네. 원산인지 홍천인지. 그런데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가지고 다시 서울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왕국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려면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고향을 떠났잖아요. 네. 자, 자신에게 편안함과 기득권을 부여해준 고향을 떠나는 무모한 행위가 거룩한 여정의 필수 조건이다. 왜? 돌아갈 날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내 삶을 한번 시작해 보자. 자, 영웅은 자신을 규정해왔던 한계와 경계를 초월하여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열망하고 연습한다. 영웅은 가장 먼저 자신을 정복하는 자다. 자신을 정복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어떤 루틴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됐든 그런 어떤 목표 또는 목적,
끊임없는 자기 단련이 아닌가.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거룩한 목적지를 일깨워주는 정신적인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에 침은 북극을 향하고 그 침은 항상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웅은 의심과 확신, 좌절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 뚜벅뚜벅 걸어간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어디에 있든가 메카를 향해 절하고 기도하는데 이는 아라비아 세계 어디에서나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숨어 있다. 이 화살표를 아라비아로 키블라라고 한다는 거죠. 키블라는 하루에 5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하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영웅이 이 나침반을 손에 들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서면 그의 길을 막아서는 방해꾼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 방해꾼이 뭐죠? 괴물이죠. 괴물. 그래서 무슨 그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하여튼 거기에 어쩌면은 그런 메카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를 좌절시켜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무시무시한 장애물은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영웅이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매 순간 매 순간 이 괴물이 우리를 막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뭐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 나는 반드시 되고 말겠어. 내가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잠깐 상담했지만은 한국 아메이가 어떤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 또 어쨌든 올 9월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보너스 또 그런 아메의 어떤 비전 다 부차적인 것이다. 리더님이 이 사업을 성공해서 그 보너스를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리더님이 받지 못하고 우리 스폰서님 보너스를 받았다. 우리 스폰서 여행을 다닌다. 다 부차적.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그래서 내 사업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건가. 그 방법을 찾아라. 그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다. 리더님이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만약에 스폰서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래도 리더님이 사업을 나는 관계없이 하겠다는 그런 확신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때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스폰서 사업을 그만뒀다 하다가 핀이 뭐 수석, 더블, 트리플인데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한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건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사업이란 거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제가 할 때는 스폰서 사업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건 내 사업이야. 그래서 중국말이 따잖아요. 네 사업이라. 이건 내 사업이야, 내 사업. 투자를 합니까? 재고가 있습니까? 종업원이 있습니까? 뭐 창고가 있습니까? 그냥 오직 여기서 배우고 제품 익히고 전달하고 시스템 속에서 같이 그러면서 네트워크 확장되는 거죠. 이건 내 사업. 그래서 내가 비전 분할 받으시고 비전 트립을 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한국하면 매출이 얼마고 우리 스폰서가 핀이 얼마고 보너스 얼마 받았다는데 뭐 저는 그런 부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면은 자 나의 모든 걸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는가. 그가 죽음을 담보로 싸울 때 이 괴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아메이 하다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정면 승부를 해라. 피하지 마라. 참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또 저희들도 이렇게 또 카피하려고 노력했지 않나. 우리가 특히나 제가 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당신은 문제에서 자꾸 회피하노? 회피하는 게 아니고 좀 문제를 우회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지. 정면 승부하세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정면 승부할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 문제를 회피한다 해서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괴물은 그 괴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아, 저분을 만날까? 저분한테 이야기를 할까? 어? 우리 스폰서가, 우리 파트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지? 예, 이 두려움, 불안, 예, 이게 괴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극기 자신을 극복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거죠. 이 자신을 극복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수련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 자신을 이기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바퀴를 돌고, 또 푸시업을 제가 100개 합니다. 100개. 100개. 쉽지가 않아요. 또 스쿼트, 이거 이제 어제부터 100개 하기 시작. 100개. 한 50개 하다가 100개. 되더라고. 얼마나 유혹이 오겠습니까? 날씨도 더운데. 또 하나는 그 무슨 여자분들의 립스틱으로 쓰는 원료가 곤충인데, 이게 아주 작은 곤충이더라고. 그런데 그 곤충이 이 겉모습은 이제 리듬처럼 이게 나무색이에요. 그런데 안에는 빨간색이야.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립스틱을 만들더라고. 야, 그래서 이런 곤충, 그 가장 발색이 잘 되는 그 립스틱 색이 그 무당벌레래. 무당벌레 빨간색. 예. 그러니까 이런 곤충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비단벌레도 한번 키워보세요. 예. 왜냐면 이게 천연색이잖아요, 천연색.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으로 이런 어떤 색을 발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한 인간이 보통 사람 영웅으로 피지배자에서 지배자로 추종돼서 지도자로 변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문지방이 통과 의례라는 거죠. 번데기, 애벌레, 나비로 나오듯이. 어쩌면 우리가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주부로서 아미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찬란한 비단벌레처럼 화려하게 나오겠어요. 여기는 반드시 통과 의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류학자 방주네프는 한 개인이 성령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통과 의례라 했는데, 이 의례라는 것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준비다. 자, 이 과정이 분리, 전이, 통합이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단계는 영웅은 자기가 안주하고 싶은 과거와 결별한다는 거죠. 분리한다는 거죠. 분리. 분리는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의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잘라내는 행위다. 멋지잖아요.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의 시점, 2030년에 나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우리 박성균은 2030년 뭐가 됐을까? 우리 고민이 뭐가 됐을까? 그래, 옛날에 내가 좀 고생 좀 했지. 이 정도는 내가 타야 되지 않나? 비스클레 타시고 다 힘들어서 여행을 간다면 어떤 느낌? 이게 결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군더더기 많죠. 그죠? 네, 체지방도 빼야 되고 또 일상의 불편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잘라내. 그래서 이제 그 자코메티의 그 양심이라는 조각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각상을 좀 우리가 좀 저도 살려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사고 싶어요. 네. 자, 두 번째 단계는 전이다, 전이. 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 리더는 결연하게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린 과거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스스로를 변모시켜야 한다. 이 전이는 서서 일어나는 거죠. 이 3년 동안 이 비단벌레가 나무 속에서 얼마나 탱커를 열심히 했겠어요. 갈고 닦고. 이 전이의 특징은 모함과 불안함이다.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다임도 될 수 있을까? 내가 비전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모함과 불안함,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리더는 이 경계에 의해서 세상을 응시하면서 이 경계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장비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대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독한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명을 요구한다. 아메와 똑같아요. 이 고독한 순간에
예. 나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거죠.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2003년 내가 벤츠 S클래스에서 그리고 비스클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라든가 내 통장에는 한 5억이 여유 자금으로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통합이다. 리더는 변화된 모습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고독이라는 훈련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는 이제 탁월한 식견, 불굴의 의지, 감동적인 말로 대중을 설득한다. 나도 너처럼 그랬거든 옛날에. 그런데 내가 아메가 이렇게 변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한다? 탱커 열심히 하면 돼. 나는 5년이 걸렸는데 너는 3년이면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교리보다 타인의 어떤 성공 스토리보다 내 자신의 성공 스토리가 가장 감동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나는 내 분야에서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통합. 예전에 이제 내가 아닌 거죠. 새로운 나, 새로운. 과거의 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카지마 가루상 그런 얘기했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미래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방주네프의 세 단계 통과 의례가 간결하게 정의되었다. 세 단계는 한 인간이 부모가 주도하는 환경에 의존한 단계와 거기에서 자신을 분리하여 불안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 이를 거쳐 새로운 인간으로 탈바꿈하여 자신이 원래 속한 공동체로 복귀하는 단계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단테의 신곡처럼 어두운 숲속과 유사하듯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길,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 길은 네,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셀바 오스크라, 넬메조 델카멘, 나뭐 그걸 외운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포스터 휴브리스 첫 문장에 나오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수석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소진하여 기진맥진한 죽음 직전의 단계를 말한다. 오늘 또 테드를 보니까 어떤 이제 의사분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거기서 깨달은 게 건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이제는 삶을 정리를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뭔가? 건강.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행복,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을 지키는 게 어쩌면 내 주위에 있는 소중한 모두를 지키는 어떤 원천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는데 깨달은 내용이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온 힘을 다 썼죠. 번데기가 알에서 나오듯이 어쩌면 내가 다이아몬드 수석이 되듯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온 집중.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나오죠. 재성의 단계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단계. 완전히 새로 내가 된 거죠. 참 여성분들이 멋진 게 이 단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의 삶은 저는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막 네트워크가 형성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회원 한 명 가입시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가입 좀 해도 좀 오지 마라 했지. 그런데 그분이 가입을 하고 CLC를 넣으시고 SP를 가시고 이 기적입니다. 기적. 네? 네. 이제 죽음 직전에 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바는 단계에 어느 순간에 접어들 거예요. 그래서 비전 보너스를 탁 받고 그죠? 뭐 통장에 한 2, 3억 꼽히고 그럼 다시 부활한 거예요. 내 삶 주인공이 된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대처할 능력이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또 좀 멋지잖아요. 예? 내가 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자유. 돈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그 느낌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탈리아 포르토피노라고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이탈리아. 저 북쪽인데. 거기서 우리 FC 미팅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2013년인가 4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보너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유로 바꾼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유로로. 그래가지고 내 400유로, 김민희도 400유로. 마음대로 쓰자 한번. 근데 그 가게도 전부 다 명품이야. 우리 슈퍼 같은 가게들이 전부 다 명품 샵이더라고. 포르토피노가. 근데 살 게 없어. 그래서 한 50만 원짜리 뭐 하나 사고 안 샀어요. 그냥 다시 유로 다 들고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400 정도의 유로가 탁 주머니에 있어.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그죠? 그런 경험도 저는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부활이죠, 부활. 옛날에 뭐, 우리 그죠? 막 10만 원, 20만 원도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필요해? 얘들아, 뭐가 필요하니? 엄마가 해줄 수 있었다. 예. 길가메시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제2의 자아인 엔키두와 함께 지상 최고의 가치 명성을 날리기에 백향나무 숲을 지는 신인 후아를 살해한다. 이런 어떤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황소를 죽였어. 그리고 이제 황소를 죽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엄청난 그런 명성을 얻는 거예요. 명성. 이 명성을 얻다 보니까 오만에 빠진 오만. 왜? 신에게 도전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이분들한테 이제 벌을 내린 거죠. 명성만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치라고 생각했다. 길가메시와 이 둘도 없는 친구인 엔키두가. 우리는 신이 보내준 황소도 무찔렀어.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을 당연하고 여기는 오만에 빠진다. 휴브리스에 빠져. 휴브리스. 오만은 연민을 제거하는 독약이다. 이런 건 막 기억에 나야 돼. 오만한 사람은 절대 컴패션,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고통 네가 나눈 거지. 네 사업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스폰서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힘 안 들게 하세요. 정말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 연민이 없다는 거죠. 오만. 그래서 저도 물론 수없이 이런 부분을 뭐 가슴에 나타나기도 하고 반성하지만은 방금 했지만 아메이 사업, 아메이 제품, 아메이 보너스 플랜 전혀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하는 우리의 문제점 딱 하나 따지라면 오만과 교만. 이 오만과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감사, 겸손이 사라지고 분노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장님성, 맹목적.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네메시스라는 재앙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이 오만이 어디서 싹트는가? 퇴행과를 부실하면 오만이. 저는 그걸 100% 믿어요. 부정적이고 좀 오만하고 좀 컴플레인 이분들 퇴행과 절대로 충실하지 않아요. 퇴행과를 충실하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암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 딱 하나를 따지라면 오만과 교만.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퇴행과. 왜? 오만은 내 파트너의 아픔을 제거하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단어를 보면서 나구나 나. 오만의 독약을 마신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영원한 독약을 마셔가지고 영원히 숲속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암의 사업 전혀 문제 없어요. 사실 암의 사업에 문제 있어가지고 그만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가 오만과 교만입니다. 자기가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다는 자체가 오만과 교만이라고 하죠.
난 너무 겸손하잖아요. 이 자체도 어쩌면 오만이 될 수 있다. 신들은 과도한 길가메시의 명성이 정말 견고한지 시험하기에 그의 반쪽이며 단짝인 엔키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길가메시가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신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 거죠. 자, 그렇지만 신들은 엔키두에 이 벌을 내린 게 오만에 상하는 형벌이다. 가장 소중한 걸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네메시스, 재앙인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여행을 떠납니다. 길가메시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엔키두가 죽고 난 뒤 깊은 시련에 빠진다.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인정하는 명성이 아니라 자신을 감동시키고 자신의 인물을 찾는 행위.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깨달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게 아니고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인물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인물에 서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렇다는 깨달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자 길가메시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죽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이걸 우리는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라는 게 있었구나. 길가 노인이 메시 청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자, 영생을 찾아 지혜와 세계로 내려온 영혼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는 현자 이름은 시두리다. 시두리는 지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찾기에 죽음의 세계로 내려온 길가메시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이런 슬픔을 표시한 후 사마을 건너 지하세계로 들어간 입구에 있는 선실집에 도착하여 그 여주인 시두리의 얼굴을 본다. 시두리는 사랑과 죽음의 경계에 살면서 인생을 달관한 여인이다. 그녀는 인간이 죽어야 될 핵심을 간파하여 길가메시가 이렇게 충고한다. 오 길가메시여, 당신은 어디서 헤매고 다녔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류를 창조했을 때 인류를 이에 죽음을 운명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삶을 손에 쥐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00% 죽는다는 거죠. 유한한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자, 신과 인간의 차이를 삶과 죽음이라는 두 단어로 극명하게 구별한다. 삶이란 모든 생물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의 약동,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활력이다. 신은 그 생명의 약동을 영원히 유지하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의 특징은 죽음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특징은 현재의 생명을 그대로 본전할 수 없고 시간의 엄연한 지배를 받아 그 활력을 서서히 잃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시누리는 현재답게 인간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과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오 길가메시여, 당신의 배를 채우세요. 밤낮으로 당신의 즐거운 일을 하시고 매일 즐거운 일이 생기도록 하십시오. 밤낮으로 춤을 추고 노십시오. 당신의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하시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시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당신의 손을 잡은 아이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부위를 자주 포옹하십시오. 이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당신의 부인을 자주 포옹하시고 당신의 어린아이를 바라보시고 아메사베 뭐죠? 가족. 네. 그리고 자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이게 어쩌면 인간이 누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네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두리라는 지하세계 선술집 여주인이 길가메시 알려준 거죠. 시두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몫은 좋은 음식, 즐거운 일, 춤, 청결한 의복, 먹과 같은 인간 일상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 즉 자녀와 아내 혹은 남편과 같은 식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신이 당신에게 태양 아래 허락한 허무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인과 같이 인생을 보내는 게 최고의 가치다. 저는 이런 게 자유가족 희망 무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뭐가 있냐. 뭐 재물, 명예 다 헛되냐.
예? 길가메시가 그렇게 명예를 추구했지만 예? 가장 소중한 걸 잃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하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예, 알려줬다는 거죠. 자신의 몫은 자신의 운명이다. 자신의 몫은 남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손을 끼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있잖아요.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수녀님,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 그래서 테레사 소녀가 그런 얘기 했다죠. 기자님,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부인과 아이들하고 밥을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세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가족이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낙화됐잖아요. 공동체. 그걸 보면은 참 굉장히 아쉽죠.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인류는 이런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한 가지 강한 사실이 있었다. 인간이 번식하여 땅 위에 가득 차 이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신들은 쉴 수가 없었다. 이들이 찾아낸 방안은 대홍수다. 우트나 피시트면 신들이 회의해서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엿듣는다. 그는 방주를 만들어 그 아내와 함께 승선하여 홍수로 살아난다. 이 이야기는 후에 성서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모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내용이 왜냐하면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4000년에 써졌고 성경은 BC 1700년에 써졌기 때문에 전에 넣어놓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뭐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나오죠. 자, 길가메시여, 내가 가장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들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식물입니다. 그 생김새는 구기자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은 장미 가시처럼 찌릅니다. 그것을 따는 사람의 손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식물을 소유한다면 당신은 젊은 시절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불로초죠, 불로초.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식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예? 시두리가 길가메시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길가메시는 뱃사공 우르샤나비와 함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다. 그는 시면에 힘차게 내려가 시면에서 불로초를 발견한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무거운 돌을 단단히 묶었고 돌들은 그를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인 압수로 끌고 내려갔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는 그 식물을 따서 잡아당겼다. 우르나 샤비나요. 삽이요. 참 발음이 어렵네요. 이 식물은 심장을 영원히 뛰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이것으로 언제나 생기를 얻을 수가 있지. 이 식물의 이름은 노인이 젊은이가 되었다야. 길가 노인이 메시 젊은이가 됐다. 그래서 메시 축구 선수 있죠? 아마 여기서 메시를 따오지 않았는가. 영원한 젊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이름을. 응. 나도 이 식물을 먹고 젊은 시대로 되돌아갈 거야. 자, 길가메시는 자기도 영생을 얻을 거라는 확신하고 우르그로 돌아가던 중, 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욕 제기하고 의관을 갖춘 뒤 영생을 소유한 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어. 이제 나는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불사의 몸이 될 거야. 그런데 뱀 한 마리가 그 향기를 맡고 길가메시는 물이 찬 연못을 발견하였다. 그는 그 물에서 목욕을 하여 들어갔다. 조용히 어디선가 나와 그 식물을 뱀이 가져갔다는 거죠. 뱀은 대신 자기의 허물을 벗어났다. 그렇게 어렵게 찾은 불로초를 뱀이 먹고 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목욕하고 나오니까. 그 고생에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순간에 잠깐 목욕하고 나온 순간에 이 불로초를 뱀이 물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제 메밀을 써요. 메밀묵. 그래서 이제 동자에게 자, 올해는 우리가 메밀묵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동자가 스님 먹어야 먹는 게 빚이요. 그랬어요. 건방지잖아요. 스님이 이제 메밀을 쭉 끄면서 동자야, 올해는 메밀묵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먹어야 먹는 게 빚이요. 그랬어요. 딱 상을 차린 거예요. 자, 동자 이제는 우리가 메밀묵을 먹지 않겠니? 그러니까 먹어야 먹는 게 빚이요. 그러니까 스님이 열받아.
몇 명을 엎었다. 끝까지 먹어야 먹는 거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어렵게 찾은 불로초를 뱀이 물고 가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를 인간에게 줬는가. 길가메시는 순간의 대를 참지 못하고 불로초 옷을 벗어놓고 연못으로 들어가 목욕을 했는데 그가 다시 물으로 나왔을 때 불로초는 사라지고 뱀의 벗어놓은 허물만 발견한 것이다. 이건 어떤 거예요? 자, 순간의 불편을 정복하지 못한 자, 영생을 누리려고 이 고생을 감수하며 지하세계로 내온 자신이 허망하고 불쌍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살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야. 여기서 인류에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의 과정에서 길가메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는 먼 길을 떠나 지쳤지만 새 힘을 얻었다. 어떤 새 힘? 리더는 구태의연한 과거와 일상으로부터 먼 길을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자기가 해야 될 고유 임무인 시면, 지혜와 해안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험? 이런 순간의 어떤 그런 욕망 참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뜻,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네. 길가메시는 이 정신적 여정을 통해 새로운 리더로 태어났다. 시면을 찾는 여행을 떠나 이전 오만한 자였지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 그래, 내가 가졌다고 함부로 오만하면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내 가장 귀중한 것은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걸 깨달았다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지혜와 어쩌면은 해안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면에서. 이게 이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쩌면 아메삽의 가장 지혜와 해안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극복한 사람만이 저는 이걸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항상 윈윈 생각. 참, 또 참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아닌가. 시면을 경험한 길가메시는 더 이상 폭군이 아닌 지혜로운 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 옛날에 길가메시가 아닌 거죠. 오만과 교활 차고 막 명성을 추구하고 뭐 그렇게 잘났다는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귀중한 것을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순간에 그런 욕망 쾌락을 참지 못해 가지고는 여태까지 고생한 게 모두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깨달지 않았는가. 인간을 리더하게 만드는 원칙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불로초를 찾아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시면에 들어가려고 수련한 자다. 시면을 경험한 자란 거죠. 그는 자신의 일상과 시간을 영생처럼 여기고 최선을 경주하는 자다.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영생처럼 살아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이제 요즘 많이 좀 와닿아요. 그죠? 하루를 영원처럼 산 사람은 그죠? 영원히 산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시간이 많어. 오늘 좀 농땡이 쳐도 또 내일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비전 보너스 될 거고 비전 트립이 될 거고 또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길가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었다. 노인이 청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리더가 대중을 설득하려면 새로운 나로 탄생하려면 첫 번째는 탁월한 식견을 가져야 하고 이 탁월한 식견은 뭐예요? 낙그바 시면을 경험해야 봐야 된다. 많은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그런 지식과 해안을 가질 때 탁월한 식견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책을 몇 권 읽고 이게 탁월한 식견이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세 번째는 감동적인 웅변이 필요하다. 어떤 거예요? 나만의 성취 스토리. 나도 옛날에 그랬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극복해서 다시 부활해서 오늘날 내가 됐지 않느냐. 얼마나 멋지. 예. 예. 그래서 오늘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시면. 그러니까 바다의 가장 깊은 곳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한 자가 가장 지혜와 해안을 얻을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나에게 일어나 어쩌면 그래 내 필에 맞는 어쩌면 시련과 역경과 문제들이 어쩌면 낙급아 시면이겠죠. 또 SP로서 PT로서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FC로서 그 시면은 다를 거라고 보죠. 예. 그렇지만은 그 시면에서 내가 그런 지식과 해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말고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또 멋진 인문학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